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들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걱정되게. 남편의 순진한 눈빛을 보니 차라리 말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형님한테 치료받을 때 일이야. 응, 형님이 나에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뭘 어쨌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이상한 접근을 했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접근? 특별한 마사지, 특별한 오일. 그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 집으로? 응. 그리고 나한테 고백도 했어. 날 생각한다고, 특별하다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형이 그런 짓을?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선을 넘지는 않았어. 하지만 뭐, 마음으로는 흔들렸어.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형이 그런 짓을 내 아내한테 미안해. 미안하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나도 흔들렸으니까. 흔들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을 좋아했다는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봐. 형을 좋아했냐고. 그때는 혼란스러웠어.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마음으로 바람 피운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형을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도 믿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결혼 생활도 가족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봤어.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형도 미워. 당신도 미워. 미안해. 하지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말도 이해는 돼. 내가 당신을 소홀히 했으니까.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 내 잘못도 있어. 당신을 아내로만 봤지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은 당신을 여자로 봐줬고 나는 그러지 못했어. 여보, 하지만 은하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정말 용서할 수 있어?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와 다시 만났습니다. 고발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정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분은 아세요? 네, 다 말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정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총 12명.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형님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 저는 형님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다른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형님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요.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배신감에.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의된 접촉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두 얼굴. 치료라는 이름의 성추행.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왜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재수 씨를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움을 채우려고 이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재수 씨는 달랐어요. 12명 모두에게 같은 말 하셨죠? 모두들 특별하다고. 형님,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은하야, 내가 고발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네, 어머니. 왜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망신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하지만 뭐? 집안 망신시키는 게 그렇게 좋아? 어머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이 잘못한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여자들을 속였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잘못을 덮어줘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하는 거 알아. 하지만 힘들지. 응. 어머니도 화나셨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됐고.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형이 잘못한 거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님은 결국 물리치료사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처럼. 행복해. 정말? 응.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당신을 여자로 보는 거, 소중히 대하는 거. 고마워.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가끔씩 밤에 꿈을 꿉니다. 치료실의 그 순간들, 형님의 손길, 달콤했던 거짓말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또 악몽 꿨어? 남편이 물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남편이 저를 안아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이 상처가 아물까요? 모르겠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미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치유해 갑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다행이에요. 정미가 말합니다. 그 후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입은 상처는 남았어요.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4세. 2년 전보다 더 늙은 얼굴입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새로운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2년 전 그 설레던 하지만 혼란스러웠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슬픔과 성장, 그리고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 진짜 사랑과 거짓 유혹의 차이를, 달콤한 말과 진실한 마음의 차이를, 자극과 안정의 차이를. 남편이 뒤에서 안아줍니다. 뭐해?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우리 얘기. 남편이 거울에 비친 저를 봅니다. 아직도 그때 일 생각나? 가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정말? 응.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야. 남편이 저를 더 꽉 안아줍니다. 사랑해, 은하야. 나도 사랑해.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습니다. 2년 전 그 봄 형님을 처음 만났던 그 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설렘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평온하지만 단단합니다. 나는 이겼어. 거짓말과 유혹에 맞서 싸웠고 진실을 밝혔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거절했더라면. 가끔씩 후회도 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 살았더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2명의 여자들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진짜 웃음은 아닙니다. 조금은 억지스럽고 조금은 슬픕니다.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래? 남편이 부릅니다. 응, 지금 갈게.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54세 은하. 형님의 거짓말에 속았던 여자. 하지만 진실을 밝혀낸 여자.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은 여자.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지지도 않은 여자.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승리한 여자.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 그렇게 스스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남아 있어도 이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의 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